수학엔 정셈 뽀로롱 고등수학 계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계승이 뭔가 궁금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팩토리얼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기호를 말하는 겁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교과서 261쪽입니다. 자, 계승이란 무엇일까요? 자, 계승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 모두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수열의 수는 자, 지난번에 n개에서 r개 택하는 게 npr이었죠. n개를 모두 택하는 것은 npn입니다. npn이라는 거는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n부터 차례대로 n개를 곱해야 돼요. n부터 n개면은 내려가면서 n개면 1부터 n이 n개니까 n부터 차례대로 1까지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 표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이것을 n 팩토리얼이라고 약속해서 씁니다. 자, 이것을 n의 계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n 팩토리얼로 많이 부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npn은 n부터 1까지 n개의 자연수를 내려가면서 곱하는 것인데 이걸 n 팩토리얼로 나타내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3p3 뭐라고 쓰면 될까요? 3 팩토리얼 3, 2, 1이 되는 거죠. 자, 4 팩토리얼 뜻하는 게 뭘까요? 네, 4부터 1까지 곱한 걸 말합니다. 10 팩토리얼 뜻하는 게 뭘까요? 10 팩토리얼은 10부터 네, 차례대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1까지를 곱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기호에 익숙해지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r이 0과 n 사이일 때 순열의 수 npr은 계승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npr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npr 계산은 n부터 r개를 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5p2 같은 경우에 5부터 2개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이 간단해지는데 이거는 n과 r 자리에 여기가 숫자일 때는 간단해져서요. 여기가 숫자일 때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확인하거나 할 때는 여기 문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문자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계승을 사용해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5p2 같은 경우를 보면은 5p2는 5 곱하기 4인데요. 여기다가 3, 2, 1까지가 있으면 이게 계승이 돼요. 근데 없는 거 들어갔죠? 얘를 분모에 그대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분모와 분자 둘 다 자연수부터 1까지 곱한 거여서 분자는 5 팩토리얼로 쓸 수 있고 분모는 3 팩토리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5는 어디 있던 5인가요? 요 5는 자 5는 어디 있던 A인가요? 여기 있던 5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3은 누구일까요? 여기 있는 3은 누구일까요? 3이라는 거는 3, 2, 1 곱하느라 나왔죠. 요게 누구냐 하면은 5부터 2개 곱하면 되는데 3개를 더 갖다 넣느라고 생긴 요 숫자입니다. 얘는 5 빼기 2에서 온 게 아닐까라고 자, 펜을 잘못 잡았네요. 자, 5 빼기 2에서 온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가능하겠죠. 자, 이거를 확인하러 갑니다. 왼쪽으로. 자, npr은 n부터 r개를 곱하면 돼요. 자, n부터 r개니까 n 빼기 0부터니까 n 빼기 0에서 1 빼고 등등등 n에다가 r 빼기 1까지 뺀 게 r개의 숫자입니다. 여기다가 요거 다음 숫자가 누굴까요? 얘보다 하나 작은 숫자는 여기 1 뺀 거니까 n 빼기 r입니다. n 빼기 r부터 1까지를 모두 곱합니다. 자, 분자에만 곱하면 등호가 될 수 없으니까 분모에도 곱해요. 그럼 분자는 n부터 1까지 곱했으니까 n 팩토리얼이 되고 분모는 n 빼기 r부터 1까지 곱했기 때문에 n 빼기 r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결론 나왔죠? npr은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8p3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까요? 8 팩토리얼에다가 n에다가 r 뺀 거 5니까 5 팩토리얼 계산해주면 되는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 계산은 오른쪽처럼 8부터 3개를 곱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npr에서 r이 0과 n 사이에서만 확인을 했어요. 자, r이 n과 0 사이에서만 확인한 이유는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r이 n일 때를 보면은 r이 n일 때는 npn이
같은 공식 사용 가능한지 보는데 R 자리에 n이 들어가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 빼기 n 팩토리얼. 이게 뭐죠? 네, 0이네요. 0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분모에 0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0 팩토리얼이 0이 아니겠구나는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0 팩토리얼은 누구일까요? 자, 요거는 정의를 합니다.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를 합니다. 자,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1에다가 0 아무것도 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1로 정의하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요거는 약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0 팩토리얼은 1로 약속해주면 같은 공식을 R이 0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R이 0일 때를 보시면요. R이 0일 때는 요걸 나열하는 게 힘들어서 따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R이 0일 때는 NP0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 빼기 0 팩토리얼. 자, n 빼기 0은 누구지요? n.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1 되기 때문에 np0은 1로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전 강의에서 살짝 설명을 했던 건데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방법 한 개뿐이기 때문에 np0은 1로 정의하는 게 비교적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npr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인데 자, 계승으로 표현하면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 빼기 r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r 값의 범위가 0에서 n까지가 모두 해당이 되고 자, 0 팩토리얼은 네, 1로 정의를 합니다. 다음 np0은 네, 역시 1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알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열의 수를 조사를 해봅니다. 자, 일단 내용을 확인해보면 자, npn은 n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내어지고 np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 빼기 r 팩토리얼. 그렇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8p3 같은 경우에 8 팩토리얼 나누기 8 빼기 3, 5 팩토리얼 해도 되지만 이전 강의에서 나왔던 방법처럼 8부터 3개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숫자 계산에서는 편리하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0 팩토리얼은 1로, np0은 1로 정의를 해줍니다. 자, 보기에 있는 거 봅시다. 5p2 같은 경우에 5 팩토리얼 나누기 5 빼기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되죠. 5 팩토리얼은 5, 4, 3, 2, 1. 3 팩토리얼은 3, 2, 1. 자, 이 부분 약분해서 20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팩토리얼은 3p3은 3팩토리얼 되고 요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3팩토리얼 같은 경우에 6 이거 외워두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몇 개를 적어볼게요. 자, 1팩토리얼은 1 됩니다. 2팩토리얼 누굴까요? 2 곱하기 1이니까 2.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6입니다. 4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얼마일까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지 말고 3이 1 곱한 게 6이니까 6 곱하기 4 24라고 하면 빠를 수도 있겠죠. 5 팩토리얼 누굴까요? 5부터 1까지 곱하는 겁니다. 5, 4, 3, 2, 1 자, 4, 3, 2, 1 곱한 거 아까 구해놨죠? 24 5 곱하기 24 하면 12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만큼 숫자를 기억해주면 계산할 때 편할 거예요. 1, 2, 3, 4, 5 팩토리얼은 1, 2, 6, 24, 120 요만큼은 기억해서 사용해주는 게 계산이 편리해집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네모넣기 문제인데요. 요거는 계승을 이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9p6은 9 팩토리얼 나누기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죠? 9 빼기 6 네, 3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11p 뭐가 이렇게 됐대요. 11pr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7이 어떻게 해서 나와야 돼요? 7이라는 숫자는 11 빼기 r에서 나와야 되니까 r 자리에는 4가 들어가겠구나.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어느 미술관에서 서로 다른 회화 작품 5점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5점의 회화 작품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5개 중에 5개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네요. 그럼 뭘 구하면 되는 거죠? 자, 5팩토리얼.
그러니까 전체를 다 배열할 때는 이제 OP5라는 표현보다는 5팩토리얼, 요게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5팩토리얼, 좀 전에 외웠죠? 120. 자, 그럼 서로 다른 회화 작품 3점을 전시한다. 모두 전시한다 그러면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아까 외웠죠? 외우기로 했죠? 6.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예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좌석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놀이기구를, 자, 5개의 좌석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민혁, 태준, 윤미, 가인, 지아가 함께 타려고 할 때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민혁이와 태준이가 이웃하게 앉으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민혁, 태준이 이웃하고 싶답니다. 그러면 둘이 떨어지지 않게 꽁꽁 묶어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 사람, 윤미랑 가인이랑 지아는 각각 앉고 싶은데 앉으면 되지만 요 사이에는 들어갈 수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배열해야 되는 게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팩토리얼. 인데 민혁이랑 태준이가 자리 바꾸는 거 가능하죠? 자, 그게 2가지 곱해져서 4팩토리얼 곱하기 2. 24 곱하기 2 해서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웃한다라고 할 때는 이웃하는 애들은 묶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다음 두 번째, 윤미와 지아가 양 끝에 앉으라고 합니다. 자, 윤미와 지아가 양 끝에 앉는 경우, 그럼 어떻게 앉으면 될까요? 양 끝쪽에 둘이 앉혀 놓읍시다. 자, 윤미하고 지아가 이렇게 앉습니다. 근데 윤미랑 지아는 자리 바꾸는 거 가능하죠? 그럼 나머지 가운데 자리에 남아있는 민혁이, 태준이, 가인이가 앉으면 되는데 요 3명 또 자리 바꾸는 거 가능합니다. 그럼 요 3명 앉는 방법이 3팩토리얼, 윤미랑 지아가 앉는 방법의 수가 2팩토리얼, 3명이 배열, 2명이 배열입니다. 3팩토리얼 6에다가 2팩토리얼 2 곱해서 전체 경우는 1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놀이공원에 갔을 때 어떤 순서로 앉아서 탈 것인가 경우를 생각하면서 기다린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겠지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남학생 3명이 이웃하라고 하는데요. 자, 남학생 3명 누구일까요? 잘 모르겠죠? 이럴 때는 남학생은 동그라미로 그리겠습니다. 그냥 남학생은 동그라미 셋, 여학생은 세모 둘 이렇게 그립니다. 동그라미가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보면 자, 남학생 3명이 이웃하려면 남학생 3명 이웃하라 그러면 묶어두라고 했습니다. 묶습니다. 여학생 2명은 자유롭습니다. 각각 움직이면 돼요. 그럼 전체 배열해야 되는 거는 3가지입니다. 이거 그대로 배열해야 돼요. 3가지인데 여기 동그라미 안에서 남학생 3명이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3팩토리얼 곱해서 6 곱하기 6, 36가지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상황 봅시다.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서래요. 이웃하지 않게 서라 그러면 이게 좀 고민이 될 텐데 이웃하지 않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는 게 계산이 쉬워요. 그럼 전체 경우는 뭐냐 하면 5명이 다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지요. 그럼 이웃, 여학생 2명이 이웃하는 경우는 남학생 3명은 각각 움직이고 여학생 2명을 묶어놓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4팩토리얼 되겠죠. 하나, 둘, 셋, 4개를 배열하는 건데 여기서 여학생 2명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2팩토리얼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방법은 5팩토리얼은 120 빼기 4팩토리얼 24 곱하기 2. 자, 120 빼기 48. 이렇게 해서 72가 나와도 되고요.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팩토리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5팩토리얼은 여기 적어볼게요. 5, 4, 3, 2, 1인데 4, 3, 2, 1 곱한 게 4팩토리얼이니까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팩토리얼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빼기 2팩토리얼이니까 2 곱하기 4팩토리얼. 그럼
그럼 4팩토리얼이 하나의 공통인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 5 빼기 2 곱하기 4팩토리얼. 자, 3 곱하기 4팩토리얼 24죠. 이렇게 해서 72가 나와줘도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계산 모두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6번 문제입니다. 10명의 축구 선수 중에서 5명의 선수가 승부차기에 나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 실제 상황일 것 같아요. 10명 중에서 5명이 승부차기에 나간다라고 하는데, 승부차기는 순서대로 공을 차는 겁니다. 자, 선수 10명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 A. 그럼 A 말고 나머지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있는데 선수 A가 첫째 또는 다섯 번째에서 공을 차고 싶대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서를 정하는데 A가 첫 번째 차거나 그럼 나머지 4명 위에 나오면 되죠. 또는 A가 마지막에 차는 경우.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거 두 개 상황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덧셈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상황은 A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A를 제외한 나머지 남은 사람 몇 명이죠? A는 일단 첫 번째 순서 잡았습니다. 그럼 9명 중에서 4명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죠. 이 상황은 9P4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은 방법이죠. 두 번째 것도 A가 제일 마지막에 섰으니까 1, 2, 3, 4 순서를 정하기 1, 2, 3, 4번 선수를 뽑기 위해서는 역시 9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해서 줄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계산은 9P4를 2개 더하는 거니까 2 곱하기 9P4가 되겠네요. 그럼 2 곱하기 9P4는 9부터 4개를 곱하면 되죠. 9개에서 9명이라고 해야겠네요. 9명 중에 4명을 고르는 방법이 수니까 9부터 4개 숫자 9, 8, 7, 6 팩토리얼보다 그냥 개수 세면서 적는 게 빠를 겁니다. 아마. 자, 요거 계산해보면 6048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계산해보세요. 자, 다음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부터가 드디어 팩토리얼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R이 1과 N 사이에 있을 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같다를 증명하라는 건데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왼쪽을 정리해서 오른쪽이 된다를 하거나 또는 오른쪽 정리해서 왼쪽이 된다를 하면 되는데 지금 어느 게 쉬워 보여요? 쉬운 걸 나열하는 것보다는 길어 보이는 걸 줄이는 게 쉽습니다. 자, 2번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n 곱하기 n 빼기 1p r 빼기 1을 정리해서 npr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면 돼요. 자, n은 그냥 곱해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팩토리얼 계산 기본 공식처럼 생각해 주면 됩니다. npr은 n 팩토리얼 앞에 있는 문자 팩토리얼 나누기 n 빼기 r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n 빼기 1 팩토리얼이 분자에 오고 분모에 이거 잘 빼야 돼요. n 빼기 1에다가 r 빼기 1을 빼는 거니까 빼기 r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r 빼기 1을 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는 게 보이죠. 자, 요거 팩토리얼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자, 여기 분자에다가 올려버리세요. n 곱하기 n 빼기 1 팩토리얼.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n 빼기 r 팩토리얼. 자, n하고 n 빼기 1 팩토리얼이 뭘까요? 곱하면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은 n에다가 요게 뜻하는 게 n 빼기 1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n 팩토리얼이 돼버리는 거죠, 얘가. 좀 이상하게 썼는데 n 팩토리얼이 된 겁니다. 분자가 n 팩토리얼입니다. 자, 분모가 n 빼기 r 팩토리얼. 그럼 요게 누구였죠? 네, npr이었죠. 자,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역시 증명인데요. 자, 얘도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오른쪽이 정리를 했을 때 왼쪽식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쉽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식을 정리해 봅시다. n 빼기 1pr하고 r 곱하기 n 빼기 1p r 빼기 1. 자, 얘를 곱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거. 자, 얘는 n 빼기 1 팩토리얼 나누기 앞에서 뒤에 걸 빼세요.
n 빼기 1 빼기 r 팩토리얼. 자, 순서는 조금 있다가 조정하면 됩니다. 일단 공식대로 해보세요. r 팩토리얼 곱하기 요거는 n 빼기 1 팩토리얼이 분자. 여기서 요거 빼면 n 빼기 r만 남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 n 빼기 1 빼기 r에서 요게 n 빼기 r 빼기 1로 바뀌어지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고칠게요. 자, 이렇게 고쳐주면은 똑같은 식이죠.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바꿨고요. 자, 그 다음 할 일은 요 두 개 덧셈을 하고 싶은데, 자, 분모를 보세요. 분모가, 자, 누가 클까요? n 빼기 r보다는 n 빼기 r에다가 1 뺀 게 더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 분수에다가 n 빼기 r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분자도 똑같은 걸 곱해야 되고 이렇게 곱하기를 해주면 통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애는 n 빼기 r부터 n 빼기 r 빼기 1 등등등 1까지 곱한 거니까 의미상으로 n 빼기 r 팩토리얼이고 분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분수는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r 곱하기 n 빼기 1 팩토리얼입니다. 그럼 분모가 일치하니까 분자끼리 더해주면 되는데 요 n 빼기 1 팩토리얼이 공통이지요. 자, 공통이니까 n 빼기 1 팩토리얼 곱하기 여기 뭐가 들어가요? n 빼기 r 더하기 r 요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없어져서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 빼기 1 팩토리얼인데 자, n하고 n 빼기 1 팩토리얼 곱하면 n 팩토리얼이다 라는 게 이전 문제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서 자, 요거 NPR 공식 맞지요? 자,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로 증명해주면 문제 없이 해결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과 표현을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2권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책 5권을 책꽂이에 꽂을 때 책꽂이의 적어도 한쪽 끝에는 교과서를 꽂는 경우의 수. 자, 적어도 한쪽 끝에다가는 교과서를 꽂겠다라는 말은 방법 1 봅시다. 준이의 방법처럼 한쪽 끝에만 교과서를 꽂는 경우와 양쪽 끝에 모두 교과서를 꽂는 경우. 자,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준이의 방법대로 해봅시다. 준이 방법대로 해주면 한쪽 끝에만 교과서를 꽂아주면 자, 여기 교과서 나머지 3권 여기 교과서 아닌 애가 와야 됩니다. 또는 어떤 경우가 있죠? 교과서 아닌 애가 오고 교과서인 애를 꽂습니다. 이게 한쪽 끝에만 꽂는 경우 2개 다 나왔죠. 그리고 양쪽 끝에 모두 교과서를 꽂는 경우 아무거나 교과서는 2개밖에 없죠.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교과서 이거 꽂아야 됩니다. 몇 가지 방법 있죠? 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거냐, 두 번째 거냐. 자, 이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아닌 것부터 꽂읍시다. 3가지 중에 골라와야 되죠. 2 곱하기 3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3권은 배열하면 되니까 이게 3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가지수가 똑같다는 거 알겠죠? 교과서 아닌 게 3가지, 교과서가 2가지 중에 하나 선택, 넣고 나서 남은 거 3개 배열해줘야 됩니다. 자, 두 경우 모두 6 곱하기 6, 36. 36가지가 나오고요. 양쪽 둘 다 교과서가 되려면 교과서 2개 배열하는 방법이 2팩토리얼, 나머지 책 3권을 배열하는 게 3팩토리얼. 자, 2 곱하기 6, 12, 12가지가 나옵니다. 자, 얘를 쫙 더해주면 자, 84가지 방법이 나오네요. 자, 이게 준이의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승현이의 방법은 전체 경우에서 양쪽 끝에 모두 교과서를 꽂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자.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거냐 하면 전체 경우 여기서 여기도 교과서 아니고 여기도 교과서 아닌 거 이걸 빼보자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 경우는 5팩토리얼이고 교과서 아닌 게 양쪽 끝에 들어가려면 교과서 아닌 3개 중에 선택해서 2개 나열해야 되죠. 그럼 책은 몇 권 남았습니까? 네, 3권 남았죠. 그 남은 3개는 가운데 자리에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5팩토리얼 120에다가 3p2는 3부터 2개 곱하고 3팩토리얼 6. 그럼 120에다가 36을 빼주면 자, 결과는 84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자, 보통은
이 방법, 승현이의 방법이 쉽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지 않다면 첫 번째 방법처럼 모든 경우를 갖다 쓰는 게 좋지만 경우가 너무나 많다면은 두 번째 경우처럼 전체 경우에서 딱 한 가지 경우를 빼버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계산에는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승현이의 방법을 잘 기억해 주세요.